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디폴트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침체는 세계 경제에도 치명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 이슈 머니 어예진 소장입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놓였다. 미국 디폴트 가나?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띄죠. 옐런 재무장관도 언론을 통해 우리 이럴 시간 없다면서 재촉을 하는데요. 오늘은 디폴트가 도대체 뭔지, 디폴트가 온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미국의 디폴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라고 하면 우리말로 채무 불이행, 즉 국가 부도를 말합니다. 빌려간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미국이 부도가 난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도가 나서 망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 나라 살림을 하는지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나라 살림은 늘 적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랄 때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흔히 달러를 찍어낸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빚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발행한 국채를 전 세계에 팝니다. 우리가 미국 국채 5년물, 10년물 하는 그 국채예요. 만약에 미국 국채가 다 안 팔리면 연준이 남은 채권을 모두 사갑니다. 그리고 연준은 그 채권을 사간 만큼 새로운 달러를 발행하죠. 발행된 신권은 연준의 부채 장부에 올라갑니다. 미국 연방 1조 달러 빚냄, 이렇게요. 아무튼 은행이나 정부 계좌에 새로 찍은 달러가 입금이 되고 이게 통용이 되면서 돈은 또 돌죠. 결론적으로는 안 팔린 국채 재고가 없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 족족 새로운 돈이 생겨나고 빚은 계속 늘고 시장의 돈은 더 많이 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이런 일은 기축통화국인 미국만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 정부도, 중국 정부도 다 가능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정부는 자기 나라 돈을 찍을 권한과 인쇄소를 갖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세계 최강국의 기축통화국이니까 큰 걱정을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찍은 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받아줍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정부가 찍어낸 돈은 그 나라에서만 쓸 수 있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쓰고 쓸 때마다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함부로 빌리거나 찍어서 쓰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도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쓸 때마다 의회의 허락을 받았었는데요. 1917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무기도 사야 되고 정부가 쓸 돈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으려니까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말 내가 그냥 부채 한도만 정해줄 테니까 정부 너희들은 그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채권 발행하든지 돈 조달해서 써 라고 했고 한도까지 차면 또 한도를 늘려주고 그랬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약간 황당한 건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도 정부가 의회에게 나라 살림 하다 보니 이번에 또 부족하네, 한도 조금만 더 올려주면 안 돼? 하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정부는 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온 것만 1960년 이후 78차례입니다. 이렇게 안 지키고 한도를 계속 늘릴 거면 왜 한도를 뭐하러 정해놨어? 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물가가 다 오르는데 어떻게 정부가 돈을 한도 안에서만 써?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건 의회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도를 척척 늘려주고 지금처럼 대통령은 민주당인데 의회 다수당은 공화당이라면 한도를 늘려주지 않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는 부채 한도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왔던 만큼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회가 정해놓은 한도는 현재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경 2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는 3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부채는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한도는 이미 올해 1월 19일에 돌파를 했고 부채를 더 이상 못 일으키니까 현재는 저금통에 있는 돈, 그러니까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쓰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결국 이 현금도 빠르면 6월 1일, 6월 초에 다 동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저금통이 바닥날 그 날짜를 X데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톰과 제리는 아무리 위험한 장난을 쳐도 둘 중에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는 않죠. 우리도 그걸 알지만 보고 있으면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시끄럽고 정말 다칠 것 같고 아슬아슬하고 그렇죠.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한도가 계속 늘어났고 한도가 다 차면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한도를 늘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정치적인 이벤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결국은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금융시장의 관심은 그렇게 미국의 여야가 합의해서 부채 한도가 늘어나는 과정이 순탄할 것이냐 아니면 매우 시끄럽고 요란할 것이냐입니다. 시끄럽고 요란하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주가도 폭락할 수 있어서 우리의 미국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관심은 결론보다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하원 의장으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의원이 15차례의 투표 끝에 간신히 선출됐는데요. 메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때 공화당 극우파 의원들에게 민주당 정부의 정부 예산을 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카시 하원 의장은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가로 미국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을 정치 생명을 걸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을 비교적 큰 규모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은요, 사실 국방비와 헬스케어 예산뿐입니다. 국방 예산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헬스케어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것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제약회사들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늘리기 협상이 언뜻 보면 남의 일 같지만 결국은 우리 투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공무원, 군인들 월급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등 나라 복지에 들어가는 돈도 끊기게 될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미국이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도 흔들리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증시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겠죠. 또 한 번 미국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금 쓰는 현금이 똑 떨어지는 X데이트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닛 옐런 그리고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몇 명은 6월 1일 또는 6월 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아마 올해 여름과 가을 언제쯤이 될 거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진짜 미국 정부가 하루 이틀이라도 멈추면 미국 국채들 중에 하필 만기가 그 무렵인 채권들은 만기의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만기가 가을 무렵인 국채들은 요즘 시장에서 헐값에라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는 다양하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미국 디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라 살림을 해가는 방식을 알고 보니 왜 뉴스에서 그렇게 디폴트를 걱정하고 다루는지 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쏙쏙 이해가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